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도 새해 첫 영상은 개정세법 요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개정세법은 법조문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통과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책자가 국세청에서 나옵니다.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그럼 그 이제 3,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강의로 한번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뵐 그런 예정이고요. 오늘은 지난 2020년 12월 말에 통과된 법조문의 내용 중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일부분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개정세법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새해 첫날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런 세법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리는 요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요 자료들은 아래 지금 나와 있는 요 주소 texeduTV.com 요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말정산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세법은 2021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고에 대부분 반영이 되지만은 이 연말정산 반영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즉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실손 의료보험금에 대한 그 자료들을 작년에는 저희가 마이 홈택스 여기에서 이제 조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실손 의료보험금에 대한 조회를 연말정산 간서에서 한꺼번에 같이 조회할 수 있어서 우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또 활용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가 되는 부분은 이미 올해 작년이죠. 2020년도에 연도 중에 개정이 있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용 용처별로 신용카드 같은 건 15%, 현금 영수증이나 도서,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는 30%, 전통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이 부분이 3월 달에는 각각 2배씩 적용이 되어서 30과 60, 60, 80%가 되었다가 4월부터 7월까지는 전체 구분에 상관없이 80%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이렇게 공제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회가 될 때 지금 이렇게 3월분 그리고 4월에서 7월 사용분 그리고 그 외의 사용분을 해갖고 구분해서 집계가 될 것 같고요. 잠깐 이 밑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 지급명세서 개정안에 보시면은 지금 각각에 등록되는 게 4월부터 7월 그리고 3월 사용분 그리고 그 외 기간의 사용분으로 나눠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만 늘어나면은 사실 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0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가 30만 원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 기준으로 7천부터 1억 2천 그리고 또 1억 2천 초과까지 총 3단계로 우리가 한도가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200만 원은 230만 원, 그 다음에 250만 원은 280만 원, 그 다음에 300은 330만 원까지 각각 30만 원씩 한도가 증가되어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2020년 귀속에도 적용이 되는 즉 2021년 우리가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실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부분은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래 우리 소득세 세율이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45%의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5억 초과는 전체 42%였었는데 5억 초과 구간을 다시 10억 이하와 10억 초과까지 나눠서 5억부터 10억까지는 42%가 적용이 되고요. 10억이 초과가 되면은 45%가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45%가 적용되고 나서 지방소득세 4.5%까지 같이 또 부과가 되니까 사실상 합치면 49.5% 거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 가까운 세율이 부과가 되는 상당히 높아지는
있는 그런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주 1인이 또는 가족들이 주주로 이루어진 이제 가족회사 법인이라든지 1인 주주 법인들을 많이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1인 주주 법인의 설립을 사실은 이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이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이게 탈세나 조세 회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0년도 7월 말에 발표된 정부안에는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해서 이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이제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나서 배당 소득으로 배당하지 않아도 간주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자 개정안에 담았었지만은 전년도 말이죠. 2020년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 도입이 일단은 이제 이번 국회 때 통과되지 않아서 2021년도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기획재정부의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은 보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 중에 이 제도를 계속해서 더 논의를 해서 도입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도입이 미뤄질 수도 있겠고요. 또는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년도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인데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원래는 2021년부터 0.5%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0.25%인데요. 이제 0.25%로 개정된 것인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원래 2019년도에 0.25% 하다가 2020년도에까지 0.25%를 하다가 2021년부터 0.5%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산세율을 높이지 않고 그냥 0.25%로 이제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교재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3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되는 거 같이 한번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간이과세자 내용인데요. 간이과세자 내용이 정말로 오랜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삼는 이제 매출액의 기준이 연간 매출, 우리 공급대가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4,800이었었는데 요게 8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3천만 원 기준으로 납부음의 면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4,800만 원 이제 미만이 되면은 이제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그런 규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자체도 4,800에서 8천만 원까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자도 이제 3천만 원에서 4,800까지 이제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요약본이어서 담지는 않았지만 법조문에 실제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과세 유흥장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4,800 기준이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우리 보시면은요, 우리 간이과세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었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4,800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와 4,800이 넘어가지 않는 간이과세자를 나눠서 4,800을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하도록 발급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소매업이라든지 음식업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은 해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그 규정을 똑같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을 넘어가는 간이과세자에게 이거를 적용을 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이하게 바뀌는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우리가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으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이제 바뀐다는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이 있었는데요. 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이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2.6%였었는데 그냥 동일하게 1.3%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방식, 계산 방식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음식업자 같은 경우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없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요,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각종 매입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매입세액 있죠. 그 매입세액에다가 부가율만큼을 곱해서 세액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그 내용이 달라져서 공급 대가, 세금 계산서에 들어있는 공급 대가 매입액 곱하기 0.5%로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달라지죠. 의제 매입세액공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하던 게 공급 대가, 매입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0.5%를 곱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제도가 생깁니다. 자, 이 제도는 사실 이번에 개정된 건 아니에요. 2020년도 말에 개정된 건 아니고 이미 전년도에, 재작년이죠. 19년도 말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 시기가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곧 다가올 4월 예정부가세 신고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살펴보시면 직전 연도 과세기간으로 따지고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이 안 되는 이제 법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은 예정 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처럼 고지세액으로 지난번 냈던 부가세의 절반 정도를 내고 확정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법인 부가세 신고가 많이 그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 4월부터는 예정 고지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범위에 들어있는 법인 사업자 잘 체크하시면 좋으시겠죠. 예, 법인세 분야에서 우리가 또 소득세 분야에서 같이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요 내용인데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원래 종전에는 우리가 결손금이 발생하면 10년 동안 2월에서 이걸 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기간이 15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결손금 2월 공제 기간 연장될 때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개정되는 이 세법의 부칙에 보면은 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손실이 나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이 발생한 결손금을 최장 15년까지 이후에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 15년이면 2035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건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하고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이익 이 부분이 우리가 과세 부분이 강화가 됩니다. 자, 원래 법인에서 배당을 주면은 주주가 가지는 각각의 지분율대로 이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60% 대 40%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을 배당하면 60%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만 원, 40% 갖고 있는 사람은 400만 원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배당하면서 6대 4로 지분율이 됐지만은 그냥 그거를 지분율을 무시하고 5대 5로 5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 본인의 40% 갖고 있었던 사람은 본인이 가진 지분율보다 더 많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초과 배당이 되고요. 이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이 배당을 포기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된 게 아닌데요. 이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의 과세 방법이 종전에는 이 배당 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내는 배당 소득세가 있겠죠. 이 배당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를 과세한다. 뭐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법조문의 산식은 증여세를 계산을 하고 소득세 상당액을 빼서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를 하는, 즉 증여세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서 추가분만 과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종전에. 즉 만약에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고요. 증여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전액을 차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둘 중 맥스 큰 걸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부과를 하고 증여세를 다시 따로 또 부과하는 상당히 강화된 세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서 1,000만 원을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6대 4여서 6천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500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추가로 더 받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도 그대로 내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또다시 과세를 해서 증여세도 또 내야 하는 상당히 이제 세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제 이 초과 배당을 이용해서 많이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익을 증여를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여세를 이제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불균등 배당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균등 배당을 잘 해나가셔야지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잘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액공제의 2월 공제 기간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2020년도 세법에서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종류별로 기본은 5년이지만 7년짜리나 10년짜리에 이제 세액공제 2월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싹 다 모아서 그냥 합쳐서 이제 2021년부터는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아까 우리 2월 결손금 공제 같은 건 15년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신고하는 분부터였죠. 근데 요거는 살짝 앞으로 약간의 소급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지금 붙이게 보면은 그 2월 공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2월 2월 세액공제 2월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미 14년이나 13년도 요때 발생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5년이 지나서 2월 공제 기간이 다 경과가 됐겠죠. 얘네들은 갑자기 공제 기간이 부활해서 다시 10년 동안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외국납부 세액공제 2월 기간도 똑같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외국납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월을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5년 동안 2월 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가 일어나는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법의 세율과 외국의 세법의 세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 세율이 외국 세법 세율보다 더 낮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한도 초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외국 세율이 높으면은 계속해서 2월 금액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월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한 개 세율에 세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다시 2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월 공제를 계속 받지 못하고 5년이 지나서 그냥 소멸해 버리거나 아니면 5년 계속해서 2월을 하다가 이제 외국의 사업장을 접고 국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 년도는 아무리 2월 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한도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또 다시 다 소멸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도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후까지도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남아있는 그런 이제 2월 공제 세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필요경비로 산입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순자산은 감소액이고 또 개인 입장에서도 필요경비로 나간 부분인데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세액공제를 10년으로 연장해서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하다가 그때까지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필요경비로 또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변경이 된 부분 같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인데요. 기존에 보시면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그 다음에 의약품 투자시설 개선 이제 투자세액공제,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이런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전부 다 합치는 개념입니다. 조금만 더 연역을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투자세액공제들을 합쳐서 그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로 작년에 한번 모았었어요. 근데 모았는데 올해 한 번 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세액공제라는 걸 완전히 다 하나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도 무슨 시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세법에서 정한 몇 가지 열거된 걸 제외한 모든 자산을 전부 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거는 토지나 건물 구축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성박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다. 그래서 종전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자산의 종류를 열거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의 종류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더 폭넓은 이제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세액공제율도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로 나눠지는데 기본공제율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건 10%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견 3%, 대기업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증가율에 대한 또 이제 증가 세액공제율이 해서 기본공제율과 증가율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개정세법과는 달리 2020년도 귀속 이제 우리 법인세나 이제 소득세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종전의 투자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요, 2021년도에 한해서는요 종전 방식과 아니면은 이 새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나와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면서 올해 법인세 신고하실 때 또 소득세 신고하실 때 투자세액공제 한번 잘 유념해서 살펴보시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우리 전자고지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고지서를 받을 때 소득세 예정고지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을 때 우편으로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게 우리가 홈택스를 통해서 고지서가 우리가 고지 내용이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이제 적용해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세액공제 금액을 얼마를 이제 적용해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내용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자공제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세액공제가 되니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신청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가 되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은 이미 2020년도에도 한번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00분의 5를 하다가 우리가 2020년 이제 한번 중간에 3월 말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제 현행 지금 2020년에 종전이라고 써 있는 0.45%로 내려갔는데요. 2021년에서 22년까지 앞으로 2년간은 0.43% 하시고 23년부터는 0.35%까지 증권거래세율이 점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들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제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닌데요. 지난 2020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나왔었던 언급되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이 증가했다가 2년 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면은 두 가지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보너스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페널티는 그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추징세액의 계산 부분, 이 두 가지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거래처만 하더라도요, 지금 살펴보면은 2019년도 또는 18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기업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고용 인원이 감소한 그런 이제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올해 제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던 게 추징세율 계산하고 2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그 12월 17일 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감안을 해서 2020년도 중에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 이제 예정안이 좀 나와 있습니다. 또 고용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갖고 2차년도나 3차년도 세액공제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정안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안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그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시행령에서 그 이제 올해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조문을 신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정되는 대통령령 이제 확정안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이 개정이 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우리가 올해 202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설명드린 요 교재의 내용은 저희 텍스에듀 TV라고 하는 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실에서 이제 받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텍스에듀 TV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법인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연말정산 실무 등등 각종 세무 실무 강의를 전체적으로 강의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저의 온라인 강의 이제 전용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온라인 강의들이 뭐 이렇게 얼마씩 이제 금액을 내고 수강할 수 있겠도록 돼 있지만은 오픈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9,800원에 이제 한 달을 무료로 전체 다 들으실 수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정세법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는 요 개정세법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통과된 이후에 한 번 더 그 전체적인 개정세법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